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 토픽 실전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일단 토픽에 대해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픽에 관한 시험 일정이라든지 토픽의 또 새로운 토픽 유형 알기, 또 과연 국외에서 어떤 토픽 시험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한국 내에서는 몇 회가 또 다시 이루어지는지, 이것이 조금씩 또 유형이 바뀝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홈페이지에 한국어 토픽 능력시험 이렇게 치거나, 또 아니면은 검색을 하실 때 한국어 토픽 이렇게 해도 바로 홈페이지가 나오고, 아니면은 한국어 능력시험이라고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국어 토픽 자격증을 고급을, 중고급을 취득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이 토픽 홈페이지를 주시하셔야 된다라는 것이고, 스마트폰이나 아니면은 노트북 또는 개인 컴이나 이런 곳에서 항상 즐겨찾기나 두고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지 시험 점수를 높이는데 이것이 무엇이 도움이 되겠나, 그런 게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시작하기 전에 한국어 토픽 능력 시험에 대한 소개를 이제 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인들도 다른 제2의 외국어를 자격증을 취득하려고 할 때는 그 홈페이지를 늘 항상 주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본적인 부분을 항상 가지고 가야지 내가 여기에서 토픽에 관한 시험 일정을 소개받는 것이 아니라 유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내가 외국인 유학생이 아니라 결혼 이민자가 아니라 한국에 사업을 하고 싶다, 또 그리고 한국에서 새로운 사업을 했다, 이렇게 되면 기존의 한국어 능력 시험보다는 비즈니스 한국어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훨씬 더 무역이나 또는 자영업 사업을 하시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한국어도 이제 한국어의 위상이 조금씩 세계에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새로운 유형,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국어 능력 시험보다 또 새로운 것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잘 아시는 것이 시범 실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스피킹에 대한 회화를, 한국어 대화를 얼마나 유창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외국인이, 어떤 외국인 구성원이 자기의 일을 만족할 때 학생이든 또 사업하시는 분이든 간에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한국어도 이제는 한국어 능력 시험에서 하나 더 붙어서 한국어 스피킹이 들어간 자격증이 새로 또 나왔다라는 거, 또 시험 유형도 기존에 만나서 한 교실에서 한 학교가 그 시험장이 고시가 되었다면 그 교실 하나하나에 내가 어느 교실에 내가 배정을 받았다, 이런 게 있지만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 또 한국어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세계의 모든 분들에게 접근을 용이하기 위해서 인터넷 시험도 또 이루어질 예정이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토픽 홈페이지를 우리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하고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좀 앞에서 좀 말이 길어졌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출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홈페이지 잘 보이시나요? 네, 홈페이지 보이시면 토픽이라는 이 키워드 찾으셨죠? 이것이 바로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과연 올해에, 예를 들어서 2021년, 2022년에는 한국어 능력 시험 일정이 과연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러면 내가 그 시험 날짜에 대비를 해서 준비를 하게 되니까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런 시험 일정, 이런 것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시험 일정 보기 전에 토픽 안내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안내 보겠습니다. 위에 상단에 왼쪽 좌측이라고 하죠. 좌측편을 보겠습니다. 상단 좌측에 보시게 되면 시험 개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 일정, 그리고 시험장 현황, 그리고 접수 방법, 그리고 성적표 굉장히 중요하죠. 시험 치고 나면 좀 성급한 또 이 한국어를 자격증을 취득하시려는 분들은 급하게 시험을 오늘 쳤는데 언제 알 수 있나요? 뭐 이런 것이 질문이 많이 들어옵니다. 자, 그러나 성적표라는 것은 이제 그 또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그런 그 심사 절차를 거쳐서 점수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또 이 업로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수많은 한국어 응시생들에게 금방금방 시험 성적표를 알려드릴 수 없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급하게 질문은 안 하셔도 충분히 여유로운 날짜에 성적표 진위를 최대한 빨리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적표 진위 확인, 그 다음에 응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시 규정까지 또 그리고 토픽의 시험 소개, 본격적인 지금 한국어 능력 시험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바로 여기 토픽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지금 한국어 자격증을 초급 그리고 중고급을 취득하는 게 바로 이 토픽입니다. 그래서 이 토픽 시험 소개, 시험 접수, 시험장 안내, 유의사항, 그리고 이제 여기 새로운 유형이 또 탄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iTopic은 또 시험 소개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또 제가 시간이 될 때 iTopic에 대해서 상세하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서두에 토픽 말하기가 있습니다. 제가 스피킹이라고 한 이 부분은 이제 좀 주시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말하기를 유창하게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대학원 진학도 또 쉽게 자기가 원하는 전공에 따라서 또 갈 수 있는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토픽 말하기 시험 소개를 간략하게 하고 토픽 마당에 보시게 되면 이제 넘어왔습니다. 공지사항을 항상 유념하셔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은 2주일에 한 번 정도는 꼭 들어오셔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시고 또 FAQ에서 이제 궁금한 점 이런 대부분 내가 궁금한 점도 다른 분들이 다 궁금하니까 이러한 궁금증이 이 안에 모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말씀드린 토픽 소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럼 시험 소개 보겠습니다. 토픽입니다. 시험 소개 보시게 되면 잘 아시다시피 시험 수준 및 등급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등급은 바로 토픽 1 그리고 토픽 2가 있습니다. 평가 등급은 6개 등급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1등급에서 6등급으로 그리고 이와 같이 획득한 종합 점수를 기준으로 판정되며 등급별 분할 점수는 바로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게 되면 토픽 1은 1급에서 2급이 바로 200점을 맞으면은 바로 등급이 2급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토픽 1은 토픽 1을 또 실전 문제를 다룰 때 또 토픽 1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토픽 2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중점적으로 토픽 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2는 아시다시피 상급에서 6급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급은 점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토픽 2 시험이지만 내가 쓰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다. 이런 경우에는 포기를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급은 바로 이와 같이 토픽 2의 시험 범위에서 상급에서 6급까지 똑같은 시험지에 내가 쉽게 풀 수 있는 것은 먼저 풀고 조금 어려운 부분은 조금 더 나중에 풀기로 하고 또 시간이
다 돼가면 내가 자신 있는 부분부터 먼저 푸시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이 상급에 기준하는 120에서 139점까지 맞게 되면은 충분히 상급은 취득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의 대학교에서 나는 전공 공부를 하고 싶다.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고 싶다. 이렇게 되면 이 상급으로도 충분히 한국의 대학교에 진학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4급도 마찬가지입니다. 4급도 토픽2의 같은 시험지에 상급보다 점수를 조금 더 받게 되면 바로 150에서 189점만 맞게 되면 4급이 됩니다. 4급도 마찬가지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서 대학에서 전공 공부를 하고 싶고 한국에서 외국인 유학생으로 나의 꿈을 펼치고 싶다라고 하시게 되면 바로 이 3, 4급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5급은 이제 조금씩 이제 점수가 아무래도 높아지기 때문에 난이도가 조금 어려워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기에서 점수를 어떻게 하면 많이 취득을 해서 내가 3, 4급이 아닌 중급이 아닌 고급을 취득할 수 있을까? 5급부터는 사실상 고급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5급을 취득할 때에 가장 핵심 포인트가 바로 쓰기를 좀 더 강화해서 점수를 올리는 방법이 5급과 5급뿐만 아니라 6급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로 이 토픽2 강의에서는 이와 같이 쓰기를 중점으로 하고 그리고 읽기를 중점으로 해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바로 한국어 능력시험 고급을 이제 바로 공략하는 그런 전술 전략으로 나갈 겁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쭉 1강에서부터 마지막 강좌까지 함께 하시게 되면 꼭 원하시는 이 고급 한국어 토픽을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선배님들이 저의 강의를 듣고 또 강의를 또 학습을 열심히 한 결과 대부분 5급과 6급을 취득하셔서 본인이 원하는 꿈을 지금 한국에서 많이 이루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 이런 선배님의 사례가 또 좀 듣고 싶다, 필요하다 싶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이런 곳에 그분들의 양해를 구하고 이런 사례를 또 올릴 예정이니까 이 선배님들의 한국어 능력 시험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서 이와 같은 고급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가 이런 사례도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최대한 시험에 대한 준비 이런 것은 저희가 완벽하게 또 제공을 할 것이고 그 외에 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례 같은 것도 충분히 제공할 예정이오니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쭉 함께 가보시는 걸로 하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시험 수준 및 등급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토픽2에 대한 것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또 시험 시간표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시험을 자주 보시는 분은 2년마다 또 새로운 자격을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끊임없이 한국어를 공부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달프지 않을까? 내가 내 삶을 형성하는데 이 한국어를 2년마다 계속해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면 나는 얼마나 힘들까라고 하지만 어쨌든 한국어 능력 시험을 취득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바로 한국인 출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한국어를 끊임없이 학습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처음 응시하시려고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응시를 하신 분들도 이 시험 시간에 대한 것도 한 번 더 또 숙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시험 시간표를 살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험 시간표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은 시험 시간이 전부 100시간입니다. 자, 이것은 제가 토픽 1의
또 새로이 또 말씀을 드릴 때 토픽 1의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픽 2 바로 보겠습니다. 토픽 2는 1교시에는 듣기와 쓰기가 함께 갑니다. 그래서 입실 완료 시간을 굉장히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한국어 그리고 자신이 있는데 뭔가 일이 생겨서 입실이 늦어졌다거나 이건 명백한 주관적인 이유는 되지만 모든 시험에는 규정이 있고 규범이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사정이 너무나 안타깝지만 일일이 다 그걸 수용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입실 완료 시간을 명확하게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 당일날 12시 20분까지 입실 완료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험 시작은 한국 시간입니다. 서울 시간입니다. 시험 시간은 바로 오후 1시부터 13시부터 종료 시간은 14시 50분, 2시 50분까지 바로 듣기와 쓰기가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바로 110분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쓰기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점수가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이 쓰기 부분이기 때문에 이 쓰기가 글을 쓰는 것이지만 어찌 그 스킬만 알면은 굉장히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아주 많은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쓰기 부분이고 문제도 많지가 않다라는 거, 내 문제로 쓰기가 다가간다라는 것도 유념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듣기 쓰기 시험이 끝나면 바로 2교시가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바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읽기가 바로 2교시입니다. 읽기는 15시 10분, 즉 3시 10분까지 입실 완료를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이 시험 시간은 3시 20분, 15시 20분에 시작을 해서 16시 30분, 4시 30분에 시험이 완전히 종료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읽기 시험은 70분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1강에서 마지막 강까지 한국어 토픽 능력 시험 토픽 2는 바로 쓰기와 읽기를 중점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 부분은 이제 실전 시험 강좌에 들어갈 때 과연 읽기를 효율적으로 점수를 취득하고 하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식적인 것은 기본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시험을 이제 치시려는 분들은 현지 접수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가장 정확합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내 동가의 관계입니다. 응시료입니다. 응시료가 한국 기준으로 토픽 1은 4만 원이고 토픽 2는 5만 5천 원입니다. 비교적 이게 비싼 것 같아도 다른 언어, 외국어에 비해서는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료는 아직까지 그렇게 비싸지 않는 편에 속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여기까지 가장 기본적인 시험 수준 및 등급과 시험 시간표 그리고 응시료 한국 기준으로 홈페이지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시험 접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문항 구성을 간단하게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문항 구성을 보시게 되면 이제 토픽 2로 바로 가겠습니다. 토픽 2에서 1교시는 바로 이 문항 수가 50문항입니다. 50문제. 또 그리고 쓰기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술식으로 답을 쓰는 형이 바로 서답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항 수는 바로 4문제에 해당이 되고 점수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겠지만 바로 배점이 100점이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쓰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이 시험 수준별 구성에서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교시는 읽기입니다. 읽기는
50문항입니다. 50문항이고 역시 배점은 100점. 그래서 듣기와 읽기는 각각 50문항씩 각 100점, 200점에 해당이 되겠고 쓰기는 서답형으로 4문제에 100점이 되어서 총 300점입니다. 자, 그래서 300점을 다 받으면 정말 저도 더할 나위 없고 너무 보람을 느끼겠지만 이것은 사실상 한국인들도 어렵다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230점만 넘게 되면 충분히 6급까지 취득하실 수 있으니까 어쨌든 내가 좀 더 하기 쉽고 점수를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 바로 이 한국어 토픽2의 저의 공략법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유형은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지선다형입니다. 사지선다형은 잘 아시죠? 바로 보기가 4개가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개 보기 중에 하나를 정답으로 고르셔서 이제 마킹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한국어 능력 시험이 어찌 보면 아직까지는 좀 더 쉽게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사지선다형이라는 거죠. 다른 시험은 조금씩 오지선다형으로 바뀌는 추세이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한국어 능력 시험은 사지선다형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서답형 문항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로 이 질문을 내어놓고 또 어떤 그림이나 그래프를 내어놓고 또 주요한 문장을 제시를 하고 그에 대한 답을 이 글을 응시생들의 생각을 적는 문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얼마만큼 질문에 대한 것에 부합하는가 그리고 한국어의 맞춤법이라든지 또 연결어미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나가 얼마나 적절하게 쓰였는지 그리고 부호, 느낌표라든지 이런 것을 적절하게 사용을 하였는지 이런 것을 많이 보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것도 항상 학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서답형 문항은 문장 완성형 단답형이 2문항입니다. 자, 그리고 장문형이 2문항으로 200에서 300자 중급 수준 설명문 또 1문항이 있고 600자에서 700자 정도의 고급 수준의 논술물 1문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게 200자, 300자 와 너무 많지 않나? 게다가 600자, 700자까지 내가 다 써야 되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이 원고지에 600자, 700자는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문제 유형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쓰기 영역 장문 문항 평가 범주 보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지만 51번, 52번은 바로 내용 및 과제 수행 그 다음에 언어 사용에 대한 겁니다. 자, 그리고 53번, 54번은 내용 및 과제 수행, 글의 전개 구조, 언어 사용입니다. 자, 그래서 51번과 52번, 53번과 54번은 평가 범주만 이 주요 키워드만 어떤 것을 평가 범주에 들어간다라는 것만 이해하시고 평가 내용 세부적인 것은 또 쓰기 부분에 직접적으로 강좌가 시작될 때 제가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종류는 시행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A형 같은 경우에는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B형은 홀수 짝수로 구분되며 아시아에 해당이 되고 A형 지역은 토요일에 시험이 시작이 되고 B형은 일요일에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살펴보았고 평가 기준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가 기준은 토픽 1는 제외하고 토픽 2로 바로 가겠습니다. 3급과 4급 같은 경우에는 일상생활에서의 그런 언어 사용 이런 부분에 또 얼마나 공공시설을 사용하는데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바로 생활 언어 부분이 3급과
4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급과 6급은 아시다시피 어렵죠. 그렇습니다. 바로 전문 분야에서 나오는 연구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언어 기능 이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공식적, 비공식적 맥락 이런 부분도 제가 다 말씀드릴 거니까 이렇게 5급은 이루어져 있고 6급도 마찬가지 5급과 유사한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부분도 우리가 사용하는 생활 언어의 연장선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토픽 2의 쓰기 부분을 공략하실 때 바로 이러한 부분을 공략을 하게 되면 이런 구성이구나, 이런 형식으로 토픽 2의 쓰기 부분을 쓰면 되겠구나 하는 것을 인지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I 토픽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말씀드린다고 했는데 시작한 김에 I 토픽에 대해서도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I 토픽도 시험 수준 및 등급이 똑같습니다. 토픽 1과 2로 시험 수준이 구분이 되고 평가 등급도 역시 6개 등급, 그리고 등급 결정도 마찬가지 같다라는 부분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시험 시간과 또 어떻게 시험을 보러 가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즉 내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다든지 그 고사장으로, 아니면 집에서 인터넷으로 시험을 친다든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험은 또 새로운 시험인가 이런 부분은 아니다라는 것이고, 바로 I 토픽은 인터넷으로도 쉽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토픽 말하기, 스피킹 자격 취득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보시게 되면 바로 유효기간은 2년간 유효하고 또 역시 한국어 토픽과 유사합니다. 자, 그러나 시험 시간표가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고, 토픽 스피킹은 11시까지 입시를 해야 되고 시간은 바로 이렇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종료 시간까지. 문항 구성도 바로 1문항에서 6문항까지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응답 시간을 잘 지켜서 내가 얼마나 질문에 답하는가에 달려 있는 것이 바로 이 토픽 스피킹 시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기존의 한국어 토픽과 또 I 토픽, 그 다음에 토픽 말하기 시험까지 말씀드렸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토픽 마당의 공지사항을 꼭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공지사항에 보면 모든 전달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공지사항은 반드시 확인하시고, 특히 내가 궁금한 점 FAQ를 꼭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짧지만 제가 한 번 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한국어 토픽에 대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저는 실전 문제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